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박살난 왁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하루 좀 빡세게 살아가지고 안 그래도 박살난 얼굴 처참하게 박살이 나 있는 무영맨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이틀 전부터 기획을 해왔던 이 컨텐츠 오늘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고민을 했고 지금 퇴근하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대신 편집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편집 원테이크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꽤나 건방지죠. 무슨 자신감으로 이때까지 박무혁TV 그거 많이 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오토바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컨텐츠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살짝 낚시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지금 이 좀 뭐라고 할까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좀 뜯어 고치는데 좀 일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지금 오토바이를 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원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간 주행도 안 되잖아요. 차간 주행 라인 스플리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인도비 주차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사고 능력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차 7차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일률적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 이런 일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 인재들을 육성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합리적인 사고가 돼요. 굉장히 재수가 없죠. 제가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일단은 오토바이라는 이 탈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서울 저 도심에 꽉 막힌 도심을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기름값도 덜 먹고, 이런 합리적인 운송 수단, 거기다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에서 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다니면은 그거 스트레스 안 받나?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탈 것인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도 별로 잡아먹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차도 널널하게 하죠. 그리고 이 주차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의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메가시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가시티화는 벌써 10수년도 전부터 이미 기획이 되어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지금 느끼는 지금이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메가시티화가 많이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GTS 노선 깔린 거하고 외곽순환도로, 여기 파주에서 저기 양주 가는데 세상에 20분이면 갑니다. 20분. 이 모든 이 교통수단 인프라가 한 곳에 딱 묶여가지고 메가시티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자동차로 외곽이 타는 거 다 좋은데 이 수도권에다가 사람들 다 때려 박으면은 거기 앞으로 공간은 어떻게 할 건데, 제 아무리 주차 타워를 많이 쌓는 거를 메가시티에 집어넣는가 하더라도 이거 차고지 증명 들어가면은 답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갈 거라고,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들어가고 주차 불법 주차하는데 벌금 엄청나게 때려받고, 이게 이미 기획에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함부로 못 타고 다니게 자동차세 엄청나게 늘릴 거고요. 일본처럼 차금도 굉장히 깐깐하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저는 미래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합리적인 운송수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파주 같은 동네에서야 뭐 이제 뭐 도심 그 운전까지 안 들어가면 도심이 좀 널널하니까 자동차로 배달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강남 가봐요, 서울 저 도심도 가봐요, 뭐 걸어서 도보로 배달도 있고 뭐 자전거 배달도 있는데 여전히 오토바이가 최상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배달 탈 것으로요. 퀵 어떻습니까? 퀵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퀵 서비스 그거 다마스로 할 거예요. 좀 뭐 저도 이제 퀵을 이제 전역하고 퀵을 해봤지만, 오토바이 퀵이 서울 도심에서는 왔다병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이 무역이의 말에 합리적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이 합리적인 걸 또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제가 오늘 주제인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안 끝났고 아직 한창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게 법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했대요. 오토바이 타고 버스 전용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사고인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각이 떴나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전쟁통인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말고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교통 상황이 흡사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런던 시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죠. 그런데 어떻느냐? 버스 전용 차로에 오토바이를 들어갈 수 있게 하자 해서 표지판까지 이쁘장한 거, 아마 오늘 썸네일로 들어갈 거예요. 표지판에 오토바이 자전거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을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의 기한을 해서 나온 겁니다. 저기 미국 LA에도 그 유명한 고속도로들, 거기 러시아워 걸리면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저도 가서 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라인 스플리팅을 합니다. 1차로하고 2차로 사이에 차들이 비켜줘요. 그냥 뒤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하면은 할리 소리가 두둥 들린다 하면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감아가지고 차들이 무슨 구급차 지나가듯이, 우리나라에서 구급차 지나가듯이 오토바이 소리 들렸다 하면은 LA에서는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그거를 굉장히 멋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뒤에 오토바이가 가, 내가 니들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핸들 이빨 감아가지고 딱 가줄게. 그런 게 일상화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에서 기한한 겁니다. 왜냐? 거기 꽉 막힌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오도 가도 않고 그냥 거기 차선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그만큼 교통 트래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토바이들 공간성 생각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면은 전체적인 사고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다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서울 도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서울 도심에 오토바이들 어떻습니까? 버스 전용차로 가는 거, 이거를 캠코더 찍어가지고 신고할 게 아니라 저 꽉 막힌 도심에서 오토바이는 공간성이 나오니까 버스 전용차로 해가지고 앞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듯이 오토바이 전용 도로가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국 욕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랑 비슷하게 그 자전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전기 자전거랑 소형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가요. 오토바이들이 합리적인 사고에서 기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뭐 중국보다 못한 나라니까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겁니까? 영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서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뭐 당연히 뭐 미국은 세계 1위니까 미국보다 뭐 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전동 킥보드 그냥 도로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거 불법이다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세울 데 없어요. 일본처럼 그냥 라인을 그려줘서 거기 전동 킥보드를 주차를 하고 거기다가 반납을 하게 하고, 뭐 전동 킥보드가 거기 서 있다고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가 가만히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바를 겁니까? 위협을 합니까? 예? 그냥 법제화를 시키자는 거지. 인도 위에 오토바이도 주차할 수 있게끔, 이탈리아처럼, 자, 그거 안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기한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자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스 전용 차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저 시외 국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거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은 오토바이가 돌아가면은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자동차 전용 도로 일방으로만 통행하는 곳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사고가 나질 않네. 이거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사고 안 하는 거, 그리고 일 늘어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저기 서울 강남으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 강남으로 가가지고 오토바이가 차 사이에 껴있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버스 전용차로 해가지고 그냥 니들 앞으로 가가지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처럼 오토바이를 그냥 앞으로 가게 할 건지. 어차피 오토바이들 비집고 가서 앞으로 가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낫다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합리적인 사고로 이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직무유기고 일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이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봤는데요. 참 아쉽죠. 합리적인 사고 조금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이 메가시티화 되고 있는 이 수도권 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교통편을 좀 더 원활하고 이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 정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영상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기획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크라이나의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런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쓰잘데기 없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